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퇴근 전에 잠깐 어디 좀 들려서 가려고 좀 일찍 좀 나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꼼꼼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분의 요청에 의해서 어느 한 현장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이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그 동네 쪽의 분양의 흐름은 제 판단에는 거의 100% 임대 투자자들만 지금 현재 분양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100% 임대 투자자만 들어가고 있는데 건물이 커요. 건물이 큰데 한 개 층의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개 층의 호실 수가 거의 한 150개 육박하는 것 같아요. 호실 수는 많은데 대부분 다 임대 투자로 들어갔습니다. 다 임대를 맞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변수가 없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이렇게 분양을 잘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작게 자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또 이해는 하지만, 또 생각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건물이 큰데 반해서 호실이 너무 많아도 상당한 문제점이 되겠다라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사실 한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역시 이제 세상은 이렇게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으면 10평, 20평을 분양을 받으면 실제 전용 면적이 몇 평이에요? 10평이죠. 10평 50% 나와서 지금은 모든 지식산업센터 현장에 대해서 대부분 이거를 어기지 않습니다. 이제 이 전용률 50%를 어기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50% 선에서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만약에 조금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사업 시행자 같으면 분명히 전용률을 낮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따져서 전용 면적이 10평을 팔라 그러면 분양 면적이 20평밖에 못 파는데, 전용 면적이 10평을 파는데 분양 면적이 만약에 22평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건물보다 2평을 더 주고 실제로 쓸 면적은 10평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꼼수가 나온다니까요. 이 2평 정도의 꼼수가 나왔더라고요. 2평이면 평당가가 거의 한 700 육박하는 것 같은데 2평이면 1,400만 원이에요. 한 개 호실이 한 2억 중반대라고 봤을 때, 2억 한 4천, 5천 정도라고 봤을 때요. 한 개 호실이 2평이라고 치면 한 1,500만 원 정도라고 치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계약 금액 거의 한 절반 정도도 넘는 금액인 거죠. 근데 이런 꼼수를 쓰시더라고요. 이런 꼼수를.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전용률이 약간 또 거기서 매출을 올리는 전술을 썼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민감한 이야기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을 때 보셔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이 10평이면 분양 면적은 20평이어야 됩니다. 이게 20평이 조금 더 돼서 나올 경우에는 조금 전략 전술을 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따지면 이제 조금 물론 어떤 구조적인 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전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닙니다. 거의 50%로 저스트로 맞출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렇게 또 돌아가는 것 같아서 또 굉장히 좀 씁쓸했습니다. 그 내용이. 건물은 굉장히 크고 이렇게 사업을 또 잘 마무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큰 땅에 호실을 너무나 잘게 쪼개놔 버렸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야기 드렸듯이 그런 경우에 만약에 어떤 한 기업체가 전용 면적은 뭐 200평, 300평, 400평을 만약에 그 임대로 사용하려고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임대를 주는 사람이 10명, 20명 가까이 되는데 임대를 쓸 사람이 그걸 쓰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이 굉장히 사실은 큰 문제이고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많다. 앞으로 이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건물에다가 이렇게까지 잘라놔 버리면 도대체 아무리 사업을 엑시트하기 위해서 전략 전술을 썼다고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면서. 그분 생각은 자기가 이걸 잘못해서 이렇게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라도 전매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150분의 1이었어요. 150분의 1. 150분의 1 중에서 입주 때 내 거를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거는 150분의 1의 확률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분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할 수 없어요. 참 그런 건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조금 분별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분양 물건을 참 초이스하기가 참 모르신 분들이 사실 들어오고 있어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 맨날 하잖아요. 사실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바닥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이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것을 경험해보고 실제 이런 사기를 당해보고 나서 그걸로 인해 피폐해지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나니까 이런 게 한번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 오늘은 영상을 좀 쉬어볼까 그랬는데 아까 그거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참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냥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다 아셔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 선택하실 것 같아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더 문제가 있죠. 또 이제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버렸죠. 제가 너무 다 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갖고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갖고 이제 선택을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받아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물론 그런 분들 위해서도 더 그런 분들이 또 영상도 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영상을 또 찍게 되는데, 참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 했으면 좋겠고, 참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이렇게 조금은 좀 이렇게 건설적이고 다들 좀 좋을 수 있는 이런 구도로 건물을 짓고 만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인가요? 그렇습니다. 좀 오늘은 이런 이야기가 좀 드리고 싶었고, 건물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전체 호실을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좀 있다. 한 개 층에서 호실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감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날씨가 많이 오후에 지금 많이 깨끗해졌네요. 미세먼지도 없고. 그래서 가서 오늘 좀 운동도 좀 많이 하고 골라보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녁 잘 보내시고요.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